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네, 뭐, 어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뭐,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최근에 올라온 게 너무 컸죠.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뭐 반도체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오히려 다우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쪽에 너무 인공지능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했었다가 이제는 좀 시장이 좀 달리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쏠림 현상이 인공지능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뭐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역시 이제 뭐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것이 있고 보면은 또 지금 이제 달러가 아직까지는 강달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주가 좀 호조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은 뭐 식품주도 좀 굉장히 좀 강세였습니다만 역시 수출주가 호조인 이유는 역시 강달러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체코 원전 이제 수주 발표가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얘기 또 안 할 수 없죠. 얘는 올라갈 때도 부담이더니 내려갈 때도 부담입니다. 그죠? 어차피 뭐 우리는 이제 포모는 이제 지향하죠. 그래서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많이 올랐고 그죠? 이거는 요거만 봤을 때는 뭐 100% 200%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시기와 맞물리면은 뭐 100% 이상 아니지 뭐 1000% 이상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쏠림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이게 좀 포모가 좀 지나쳤다 그죠? 물론 무조건 엔비디아만 오른다. 뭐 어제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입만 아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21선 한 번에 뚫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쵸? 보통 뭐 20선에서 한 번은 걸쳐주는데 그동안 그만큼 쏠림이 강했고 이렇게 너무나 이제 상승이 좀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아니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크게 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죠. 물론 뭐 단순한 통역, 번역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갤럭시도 굉장히 잘 팔렸고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편리한데 우리 사람이란 것은 욕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조건에 나의 욕구에 맞게 맞춰주는 인공지능 사실은 없죠. 그래서 진짜 나의 뭐 진짜 비소를 둘만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좋은 답을 주긴 하지만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검색하는 게 더 편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지 않았나 좀 싶고요. 어쨌든 뭐 성장하는 건 맞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일단 조정의 이유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나스닥 선물이 역시 이제 그 2만 선 고점 한번 찍고 역시 엔비디아에 따라서 너무 좀 출렁이고 있지요. 어제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정을 연속 3일 크게 받으면서 그리고 어제는 더 크게 받았습니다. 21선까지 그냥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고 이제 나스닥 선물도 어제 좀 하락을 좀 크게 했죠. 1% 정도. 그런데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쏠림이 강했을 뿐이지 다른 섹터는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못 갔죠. 이제 그런 이제 쏠림이 완화되면서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강보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다우지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쪽은 상승해요, 그죠? 그동안 오히려 더 소외됐죠.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는 굉장히 좀 세게 갔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 종목죠. 일부 종목에 한해서지만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역시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이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발표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지금 살짝 반등하는 듯하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도 고금리를 오랫동안 견디기는 쉽지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 또는 과매수 또는 뭐 좀 지나친 또 빅테크들의 그 어떤 몰빵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증시도 이쪽으로 조금은 이제 차분해지는 좀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그 28일 금요일 날 PC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 2.8에서 정체됐는데 전 2.7 정도로 예상했는데 시장에서 또 2.6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으로는 분위기가 나쁠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신흥국에서는 이게 나쁠 수는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엔비디아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쏠림이 너무 과했었다. 이게 하나의 문제였던 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가는 뭐 지금 뭐 그 이스라엘하고 뭐 헤즈볼라 뭐 요르단이죠. 이쪽에 또 뭐 분쟁 또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후티 반구 때문에 홍해 지역 그래서 이제 물류비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해운주들이 뭐 좋긴 했습니다만 뭐 이것도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거의 뭐 상수가 되었고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가 못하고 그죠? 유가가 뭐 좀 반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느 정도 80달러 초반에서는 조정이 컨트롤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뭐 좀 요즘 따로 놀고 있어요. 너무 엔저가 좀 심각한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뭐 일본은 그렇게 있고 한국하고 항생하고는 좀 많이 좀 움직임이 비슷하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금리 완화가 좀 강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생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역시 엔비디아, TSMC 이게 여기에 수혜를 크게 받았죠. 그래서 뭐 올해 엄청 많이 올랐어요. TSMC.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뭐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그동안 오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뭐 여전히 뭐 한국 증시보다 올해 시총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쏠림이 심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네, 마우스가 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어제 이제 좀 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역시 지금 뭐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그죠?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뭐 일부 종목인 거죠. 그런 종목들만 잘 갖고 나머지는 그닥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소외가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엔비디아에 뭐 수주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N만 있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그렇게 뭐 눌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크게 그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몰빵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좀 아쉽죠?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좀 조정이에요. 역시나 2차전지 캐즘의 문제가 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역시 이 캐즘을 돌파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동안 뭐 실적이 이제 좀 컨센서스가 조금 하향되면서 좋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역시 하반기 이제 6월도 이제 거의 다 갔고 이제 7월에 들어서는 이제 다시 반등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 거의 뭐 쌍바닥이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오늘 선물은 이제 어제는 매도더니 오늘 다시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렇게 대형 수출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이고요. 코스피 현물을 보면 어제 그제 좀 매도가 있었어요. 역시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그나마 덜 오른 거예요. 그죠? 한미반도체는 15배? 아니,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어요. 한국 주식이 못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좀 너무 심하게 올랐는데, 역시 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좀 매수해요. 그래도 이제 저기 뭐, 그 삼성전자 이쪽으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좀 오늘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선물이고요. 코스피 선물 어제는 좀 매도가 좀 초반에 셌었죠. 그러다가 매도세가 좀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매수를 전환했습니다. 역시 지수 상승에는 뭐 삼성전자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좋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 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뭐 하방은 좀 견조하다, 그죠? 제한적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수주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빅테크에 뭐 파운드리 수주를 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올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인공지능 좀 덕을 좀 봤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좀 꽤 좀 잘 팔렸다 전반기에 꽤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물량을 좀 조절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호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애플하고는 뭐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삼성전자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래서 OLED 그런 거를 이제 납품하고 이제 수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생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못 없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삼성전자 오늘 뭐 1%대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어쨌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미국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들도 이제는 거의 뭐 이제는 좀 쉽지 않다. 그죠? 그동안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하려고 좀 이렇게 좀 그들은 그랬었지만 뭐 그들도 이제는 거의 갈 때까지 갔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매동을 보면, 이렇게 좀, 매동, 어제 사실은 좀 막판에 좀 외인들이 초반에 많이 매수했다가 막판에 좀 던지긴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또 매수고요. 또 기관들도 다시, 그죠? 삼성전자는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차라리 봐라. 그죠? 이렇게까지, 직접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동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현대차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정고점이 29만 2,500원이죠. 29만 2,500원 좀 찍었었는데, 역시 뭐 분위기 좋습니다. 그쵸? 뭐, 약간 노조 이제 그 요즘만 되면 하게 핫투라고 하죠. 투쟁? 핫투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여전히 뭐 전기차도 해외 수출, 이제 내수보다 해외가 더 커요. 그쵸?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해외가 이제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인도 시장, IPO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레임입니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뭐 내년 같으면 이제 수소차도 있고, 그쵸? 전기차, 수소차 있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다른 거는 뭐 오르면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현대차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또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역시 아직 더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죠. 보통 보유자의 영역.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는 또 장기 투자도 많이 말씀드렸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시총 뭐 2위, 3위 가도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못 간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재벌들의 문제죠. 후계 구도 그리고 그 이면에는 상속 문제, 그렇죠? 상속세가 60%면은 이거는 뭐 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30%가 됐든 뭐 저는 뭐 한 40%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조절은 좀 돼야 되지 않나 좀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좀 많이 있다. 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자꾸 그죠? 이런 그 뭐 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너무 좀 지나치게 같이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국내에도 그죠? 있으신 분도 국내에서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다 내쫓으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그죠? 상속세도 좀 조절은 좀 돼야 된다. 뭐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도 지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 PBR 주주 아직까지도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조만간 30만 원 찍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역시 수출주 강달러에서는 역시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내수가 크게 아닙니다. 현재는 해외 수주가 더 커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도, 동남아 앞으로 또 갈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그리고 궁극에는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매동을 보면 뭐 가끔가다 좀 차익 실현하기도 하는데 그쵸? 전반적으로 계속 그래도 좋다는 거죠. 역시 뭐 밸류업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았고 그리고 역시나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배당도 작지가 않죠. 짭짤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빅앤스몰에서 물론 뭐 기아차도 있고 또는 뭐 만도도 있고 그리고 뭐 현대 위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이제 성우 하이텍이라고 있죠. 그래서 조금 좀 올라갔다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역시 뭐 자동차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저평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1선에서는 또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역시 인도 기대이고도 있고 현대가 잘 가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잘 갈 수밖에 없다. 작은 종목이지만 시총이 이거보다 뭐 당연히 현대보다 작지만 역시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텍, LG노텍도 뭐 결국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물론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테슬라 자율주행 모듈, 카메라 모듈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뭐 올해 아이폰하고 그쵸 올해하고 내년에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은 사실은 뭐 일부 차종, 그죠? 사이버 트럭 일부 차종 이제 테스트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어차피 뭐 테슬라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강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LG노텍의 수주가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노텍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상향 해주고 있고 뭐 이것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 이제 뭐 대부분 수출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에서는 역시 유리한 환경에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걱정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죠? 역시 뭐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차익 실현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더 봐야 된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일단 요거 그쵸? 30조 체코 원전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빠르면은 이제 이달 말이든지 아니면은 다음 달 초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한국하고 한손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2파전이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일단 프랑스 이제 마크롱이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이왕이면 유럽은 유럽 거 쓰자. 근데 방산에서도 얼마 전에 계속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격도 중요하고요, 예, 첫 번째는 가격 진짜 중요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프랑스가 우리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은 근데 이제 북유럽은 또 살만하니까 그죠? 예, 노르웨이는 이제 독일 거를 방산해서 예, 독일 이제 전차를 썼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K9 대신에 그런데 이 동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북유럽보다는 이제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예,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납기, 예, 납기가 일단은 뭐 이게 프랑스가 이제 예전에 이력도 있죠, 그렇죠? 이게 납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거는 그러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납기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철저하죠. 그래서 동유럽이 체코가 이제 좋아할 만한 이유는 당연히 웬만해서는 그죠? 예,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뭐 UAE 다음에 굉장히 두 번째 진짜 이제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우려감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일단은 뭐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행보하고 있죠. 네, 행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1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21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되냐 마느냐. 이게 뭐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또 그건 조정받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우리 조정받으면 또 기회죠. 그죠? 어차피 SARM이 있기 때문에, SMR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정받으면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차익 실현도 조금 했기 때문에, 뭐 내려오면은 뭐 밑에서 물량 다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되면은 좋고, 그죠? 되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가뜩이나 뭐 현 정부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뭐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그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좋은 점의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또 잘하는 건 잘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기 지금 이제 이 기간이 다가오니까 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조정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는 조정받으면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해죠. 예를 들어서 뭐 18,000원이나 뭐 밑으로 내려면 우리는 뭐 감사하게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면 당연히 돼서 올라가면 당연히 좋고요. 그렇죠?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요거 뭐 설왕설래 되냐 안 되느냐 뭐 말은 많지만 우리는 보여주려고 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뭐 이게 엄청나게 뭐 올라온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뭐 외인들이 샀다 팔았다 뭐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외인들이 산 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산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것보다 이들이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면은 되면 당연히 좋고요. 그죠?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가오니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맞잠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